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이 시간에는 연꽃에 관한 전설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식물이나 꽃가루에 대한 알레르기가 없는 특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옛사람도 꽃을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태계 이황 선생은 매화를 몹시 좋아했고, 대원군은 난초를 사랑했고, 양귀비는 모란꽃의 정신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모란은 부귀와 영화를 상징하는 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진나라의 도영명은 국화를 특별히 좋아해서 국화에 관한 시도 많이 남겼고 국화주까지 즐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특별히 어느 꽃이 좋다고 한 가지를 찍을 수는 없으나 대체로 꽃을 좋아하는 편이며 그 꽃 가운데서 연꽃도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연꽃이 더러운 진흙 속에 나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때문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기풍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탕물에 물방울이 연잎에 닿아도 탁한 물에 물들지 않고 그 물을 구슬처럼 돌돌 말아 쏟아버리는 강직한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꽃들은 손만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연꽃은 연못 속에 피어 있어서 쉽게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별이나 달처럼 눈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무에게나 쉽게 몸을 허락하지 않는 높은 절개와 기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바람이라도 불면 풍겨나오는 은은한 향기는 정신을 서리발같이 맑게 해줍니다. 이런 연꽃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옛날 아라비아에 푸른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지키던 마음씨 착하고 아름다운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우물은 차고 또한 맛이 좋아서 이곳을 지나가는 길손들은 누구나 한 번은 이 물을 마시고 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루한 차림을 한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물 한 그릇을 청하였습니다. 소녀는 서슴지 않고 물을 떠서 젊은이에게 주었습니다. 이 거지 차림의 젊은이는 사실은 아라비아의 왕자로서 민정을 살피기 위하여 일부러 초라한 행색을 하고 각 지방을 돌아다니는 중이었습니다. 젊은이는 고마워서 품속에 간직하였던 향수병을 꺼내서 물그릇에 향수를 한 바울 떨어뜨려 주고 떠났습니다. 이로부터 이 물그릇에서는 늘 아름다운 향기가 풍기고 그 후로 물을 마시면 향기로운 물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왕자가 왕비를 구하려 각 지방을 돌아다니는 길에 이 우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이 지방의 장관이 소녀를 쫓아보내고 자기 딸을 우물가에 앉혀 놓았습니다. 그로부터 우물가에는 욕심쟁이 장관 딸이 지키고 있어서 길 가는 사람이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는데 많은 돈을 내야 했습니다. 이 무렵 하루는 거지꼴로 위장한 왕자가 지나가면서 물을 청하니 욕심쟁이 딸은 너 같은 거지가 이 우물물을 마시다니 하면서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왕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장을 한 왕자가 일행을 거느리고
다시 우물가에 가서 물을 정하였습니다. 욕심쟁이 딸은 물을 깨끗이 떠서 공손히 왕자에게 바쳤습니다. 왕자는 물그릇에 입을 대다가 그릇도 다르고 향기도 없는 걸 하면서 옛날의 물그릇으로 물을 떠오라고 하였습니다. 장관은 당황하여 우물 임자인 소녀가 어디 있는가 어느 연못에 있는 것을 찾아서 물그릇만 빼앗고 소녀는 연못에 떠밀어서 물에 빠져 죽이고 말았습니다. 장관의 딸은 이번에는 옛날 소녀가 간직했던 물그릇으로 물을 떠서 왕자에게 바쳤습니다. 왕자는 만족해서 과연 이 그릇이 틀림없군, 이 그릇의 주인을 이리로 불러오너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장관의 부하가 그 소녀는 이미 연못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왕자가 깜짝 놀라 그 연못으로 달려가니 연못에는 전에 없던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소녀가 죽어서 연꽃으로 변한 것입니다. 꽃에 대한 전설을 살펴보니 대부분 슬픈 전설이 많았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꽃이 아름다우니 그 대조적으로 전설은 반대로 슬픈 사연으로 엮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꽃의 꽃말은 순결 또는 청순한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는 연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